안녕하세요. 에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요즘 한창 자기소개서 쓰는 시즌이라 자기소개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 자기소개서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을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난 다음에 실전을 꼭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 거니까 중간에 멈춰가면서 이렇게 좀 해보고 또 이해하는 걸 적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자기소개서를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 아주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자기소개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그랬을 때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관점을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를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쳐다보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A라는 어떤 걸 보면 관점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 사람의 A의 속성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자기소개서가 입학사정관들, 대학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의 사람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서의 자기소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고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짜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멈추고 이것들을 쭉 요 화면들을 읽어보세요. 이 화면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는 모습을 그러니까 읽어보는 걸 한번 해봐요. 해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이 학생이 몇 가지 이렇게 일관되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과학교육봉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별과제의 리더 역할을 했다라는 게 있고, 근데 그분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럼 요거는 어떤 이 B라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생태계의 영향을 탐구했다든지 전람회를 개최했다든지 생물학 이야기란 책을 읽었다든지 아니면 DNA 나선 구조에서 이중 나선 구조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이런 부분들은 A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요 보라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요 부분만 다 뽑아서 내면 이 친구는 생물학과학과를 지원해야 되는 이런 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과학과를 지원해야 되는 이런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속성들을 또 뽑아내고 보면 이 친구는 과학교육을 지원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분명히 한 명의 친구인데 과학교육으로 갈 수도 있고 생명과학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관점을 가지고 내 학생부를 봐주세요 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기소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얘만 이런가? 우리 또 이런 친구도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이 친구도 한번 여러분들이 쭉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친구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데 제가 하나 과제를 주면 자, 이 친구가 경영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자, 여기서 8개의 항목인데 8개 항목 중에서 몇 개 항목을 뽑을 수 있는지 한번 뽑아보세요. 자, 뽑아보면 경영과 관련된다 라고 하면 되게 노골적이죠, 이 친구가. 그래서 이 4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경영학과 관련돼 있다, 마케팅을 해봤다, 그리고 뭐 기업 경영에 대한 관심이 많다, 팔지 마라, 사기하라. 이 부분은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는 인문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인문학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또는 어문 계열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만약 자기소개에 썼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 영어에 대한 호기심이 많대. 근데 국어에 대한 지식도 있대. 흥미도 있대. 그런데다가 한문 문장으로 된 단어의 활용 능력도 뛰어나대. 근데 많은 양의 독서를 통해서 인문학적 관심이 많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하면 요 부분들이 중심으로 보이는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즉, 이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생부를 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기소개서의 목적일 거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 과정에서는 역으로 학생부를 통해서 관점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절대 자기소개서를 줄글부터 쓰면 안 돼요. 줄글부터 쓰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줄글부터 쓰면 이거를 명확하게 글자를 잘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못 써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쓸 말이 없어서 못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개념을 잘 잡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학생부를 열심히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읽기부터 하는 건데 학생부를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부를 읽으면서 그걸 시간적 순서대로 재배열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적 순서대로 재배열을 할 때 특히 이런 항목들, 학생부에 있는 여기 이 항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즉 수상을 했을 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 수행평가 이것들을 다 나눠서 1학년 3월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가를 써보는 거예요. 여기다 뭘 써보고 여기다 뭘 써보고 뭐 여기다 써보고 여기다 써보고 여기다 써보고 여기다 써보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봉사활동이 이 자율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죠. 또는 이 동아리 활동이 이 책을 읽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즉 여기서 강조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연계성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들인데 그 활동들 사이에 연계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나타내야 되는 속성이다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계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항목들, 세부념 및 특기사항이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 란에서는 여러분이 뭘 해볼 필요가 있냐? 공통되는 단어들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속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되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그 공통되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끌어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써주신 그 세특에 보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일치하는 관점들, 즉 공통되는 관점들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끄집어낸다. 또는 여기서 선생님들이 어떤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 특징적인 단어들을 중심으로 뽑아내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학생부를 찬찬히 읽어보고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그 학생부를 통해서 어떠한 속성을 또는 여러분들의 관점을 끄집어내는 것이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다. 자기소개서를 예를 들어 3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한다고 할 때 한 주 정도를 여기에다가 써야 됩니다. 일주일 정도를. 3주 정도 자기소개서에 투자하는 게 딱 좋을 것 같고요. 그 3주 정도 투자할 때에 첫 번째 주는 요 작업을 하는데 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 친구와 이 친구 두 친구를 봤을 때 이 두 친구들을 볼 때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위에 친구는 협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조별 과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여기서 끄집어내서 협업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는 흥미와 호기심을 바탕으로 이런 게 바로 지적 호기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꾸준히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노력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실성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라든지 끝까지 해결하는 열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성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속성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학생부를 보면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개성적이고 인과적이며 기존의 상식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모순을 설명했다. 이런 거는 개성, 교울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역시 이 친구도 흥미가 생겨서 자발적으로 자기주도성과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이 적극성이나 자발성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를 여러분이 요 과정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부분을 학생부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일주일 정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좀 어려우면 요런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세 개, 이 학생부를 보면 제가 색깔 구분을 해놨잖아요. 색깔 구분을 해놨는데 이렇게 연한 색으로 표현된 요 부분이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고,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연한 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표현이 아니다. 근데 이 빨간 표현들 같은 경우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치밀한 분석을 했다.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화가 필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 쓰기 아주 좋은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화를 시키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일정한 내용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 보면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여기에 큰 박수를 받았다든지 치밀한 분석을 했다든지 그럼 이 친구는 사회문화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잖아요. 근데 2등급이고 원점수 87점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뭐가 필요하냐?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시험만 못 본다. 원래 사회문화를 되게 잘하는데 시험만 못 본다. 이런 표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학생부를 최소 3번 이상을 정독하면서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자기소개서를 쓸 때 아주 좋은 대목이다라는 거.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요렇게 해서 학생부를 보는 걸 한 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들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그 나머지 두 번째 2주 차에서는 그냥 이 학생부를 보면서 글감을 끌어내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원계열 학과나 계열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학과를 갈 건데 이 A라는 학과가 그냥 단순히 어떤 과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과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그 학과를 나와서 뒤에 직업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직업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회계사가 된다. 그리고 회계사는 어떠한 속성들을 갖고 있어야 될 건가. 이런 거를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힘들면 흔히들 말하는 중심 교과목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공대를 가는데 물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그 물리는 어떤 속성 때문에 물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 라고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이거 두 개보다 더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학교의 입학처나 홈페이지에 가면 수강 과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강 과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과목은 요런 속성 때문에 필요하구나. 요 과목은 요런 속성 때문에 필요하구나. 그래서 수강 과목으로부터 연상해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상하는 속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영을 한다. 그러면 조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내가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입문 부분이다. 그러면 추상화 능력이라는 건 어떤 구체적인 실체들을 가지고 이거를 개념화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 개념화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인문학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공학을 하고 싶다. 선생님 저는 공대를 갈 건데요. 저는 공대의 가장 중요한 건 상상력과 실천력이라고 생각해요. 공대라는 건 상상하던 거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 근본적으로 상상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속성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 속성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이 속성들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실제로 그럼 자기소개서에 뭐 어떻게 쓰냐. 알아내긴 알아냈는데 그거 어떻게 쓰냐. 그걸 실제로 쓰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추상화 능력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할 때 비유나 예시를 많이 거쳤다.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탐구하는 능력이 내가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뭐 수용성이다. 그러면 수용성이라는 건 잘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태도여야 된다라는 어떠한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 학과 관련 같은 경우에 이제 구조화 능력이라든지 또는 인문의 추상화 능력이고 컴퓨터는 구조화 능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떤 틀이라 그러죠. 개념도를 그릴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 능력들을 속성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 속성들을 자기소개서에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뭘 갖고 있어요? 출제 의도가 있어요. 즉 문항의 의도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의 1번과 2번과 3번이 모두 다 어떤 일정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1번은 학업 역량, 2번은 발전 가능성, 3번은 인성, 그리고 4번이 보통 없는 학교도 있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4번이 보통 대부분 전공 적합성. 근데 그 전공 적합성은 최근에는 계열 적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공학과가 아니라 공과대학이면 그 계열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럼 그 학업 역량이란 건 뭐냐? 바로 이런 특히 자기주도학습 능력이나 지적 호기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되는 거, 또는 최근에는 학업 의지나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라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탐구 능력 또는 이 호기심을 이어나가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는 게 능력이죠. 그리고 인성이라는 거는 리더십이나 의사소통 능력이나 성실성이나 실천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항의 그 의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실천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요런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지금 설명 들었는데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해야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니까. 대신 맨 마지막에 있는 요 한 부분만 얘기를 하면, 갈등 관리를 쓰라고 했을 때 갈등 관리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갈등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나 리더십을 쓰면 그것이 갈등 관리가 되는 거고, 배려와 나눔을 쓰려고 싶으면 그거는 실천성과 성실성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성과 성실성을 쓰면 그것이 바로 어떤 나눔과 배려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3번 쓸 때 되게 어려워하는데 꼭 갈등 관리를 쓰려고 하지 말고 의사소통과 리더십 그리고 배려와 나눔을 꼭 쓰려고 하지 말고 성실성과 실천력을 중심으로 쓰려고 노력하면 조금 더 잘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읽어보면서 이걸 차근차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가면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